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지금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까지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월브에 마지막 출연을 했을 때 제 생각은 3,000이 고점일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유튜브 촬영했을 때도 이제 3,000에서는 운으로 벌었던 사람들은 다 팔아야 되고 하락을 기다리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끝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안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00 정도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한 2,100, 2,000 정도 사이. 그래서 그 사이 안에서는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반등이 나와야 될 만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던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는 지수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였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장세로 1년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작년 10월부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박스 장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저는 박스 장세가 조금은 더 간다라고 봐요. 앞으로 조금 더? 네네. 네. 근데 이 박스 장세, 즉 한 1900선이 무너지면 1600까지는 금방 내려온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두세 달 안에 내려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1600까지 폭락을 내려올 해요. 수도 있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모든 위기를 다 보시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 장이 정말 빠르면 이제 올해 겨울이나 네.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런 위기의 장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 지수가 조금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거래대금이 되게 큰 몇몇 섹터에만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 섹터를 안 들고 있으면 되게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기긴 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특정 종목들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근래 뭐 에코프로라든지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못 잡았다고 소외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몰라서 못 잡은 거면 그냥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다시 다시 하락할 거를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고수들한테는 지금 너무 좋은 장이고, 일반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할 수 있을 만한 장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수가 최근에 왔던 뭐 2200에서 2000 사이, 그 사이에서는 내가 포트를 좀 늘리고 다시 2400이나 뭐 2500 근처에 오면 포트를 좀 줄이고 이런 식의 전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장세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상황 안에서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권 때 그 돈의 시나리오가 그 책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저처럼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하면 네.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시나리오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수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또 이만큼 올랐을 때는 어떻게 매도를 하고 대장주는 내가 뭐 어떤 걸로 판단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은 안 오르는데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맞아요. 거의 폭등을 하다시피 맞아요. 몇백 프로가 오른 네, 맞아요. 종목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지, 저는 늦은 건 아닌지. 절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여기서 더 간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사든지 간에 그 돈으로 부자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 나쁜 경험을 한번 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산다라는 거는 예전에 삼전 제일 꼭대기에 산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놓쳤던 분들이 아쉬워서 그때 샀는 거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꼭대기에 사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성장성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다른 밸류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일반인들이 그런 밸류를 다 측정해서 사고 팔고를 해라라는, 포트를 늘리고 줄이라는 주문을 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그 종목보다는 차라리 그 종목들이 내려오면 반드시 손바뀜이 나는 테마의 선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순환이 어떤 종목으로 일어날 거고, 그런 것들 제가 오늘 저는 바이오주들을 대부분 다 팔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관점도 제가 왜 이때 진입했고, 왜 4월 초, 3월 중순부터 바이오주들을 진입을 했고, 왜 이번에 다 팔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이제 한번 이어나가 볼까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점에 있을 때 주식들을 굳이 내가 매수를 한다고 그 돈으로 부자 안 되니 차라리 내려왔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 우리가 그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한창 급등할 때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근데 그거 지금 다 거의 뭐 반의 반토막.
반에 반토 막 나오고 막 마이너스 80%, 70%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종목들을 되게 성장성이 있고 좋은 종목이라고 방송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그쵸. 저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방송에서 많이 언급될수록 포트를 줄여 나가는 게 맞다 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에 대한 네, 그런 맞아요. 뉴스라든지 네, 유튜브 물론 방송이라든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로 수익을 많이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좀 빨리 팔았지만 그때는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종목인데 안 망하는 회사들이 방송에 많이 나온다. 그럼 저는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모든 곳에서 다 그 카카오에 관련된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안 좋았던 거고 좋지 그래서 않은 이렇게 쪽으로, 내렸다. 네. 이 이야기를 모든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6만 원대인가 7만 원대였는데 네. 그때 그래서 계속 사모았던. 네, 그래서 다 팔고 일지를 올렸는데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이 가가지고 좀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너무 트렌드 유행에 안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르는 시장에서 네네.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네.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게 이런 거예요. 포트를 한 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 좋게 그 포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포트를 한 3개 운영했는데 한 개만 막 급등을 했어요. 그 2개가 이제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를 수익 실현하고 다음 포트를 찾는 데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운으로 한 종목을 되게 크게 들어가서 크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못 파는 거예요. 더 갈 것 같아요. 더 살 것 같아요. 이게 전부니까. 네, 맞아요. 네. 예전에 현대차도 그랬어요. 현대차가 예전에 처음 제네시스 전기차 이슈가 불었을 때 그때도 엄청 이슈를 받으면서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물릴 분할 매수하실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10년 동안. 네. 근데 계속해서. 처음에 마음은 내가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에 한 주씩 사모아 가면서 조금씩 하면 내가 내 성장성과 언젠가는. 내 삶과 맞춰가지고 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하시는 분들 전 100명 중에 1명도 못 봤습니다. 어렵죠. 네, 결국 원금이 커지고 내 벌이 이상의 수익과 손실이 나오고 내 연봉 이상의 수익과 손실이 나오면 흔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성공한 일부 몇몇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 역시도 그냥 사이클이 좋아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많이 하락했을 때 사모아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100만 원, 200만 원만 주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수억까지 나중에 언젠가 갈 건데 거기에 맞춘 내 전략이 필요한 거지. 한 종목에 내가 수억을 사놓고 이게 마이너스 40%가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트를 구성해 나간다면 그리고 지수 상황이랑 보면서 한다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 지금 시장에서 네네. 주도주는 어떤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매매를 해라. 근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공부해라고 2년 전에 그걸 처음 오픈을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 공부하는 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그래 이 영상 보시고 꼭 공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왼쪽 화면이 지금 지수 차트예요. 지수 차트고 오른쪽 화면이 그 개별 종목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은 어쨌든 지수가 상승해야지 주도주가 더 많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지수가 올라야 되는 일단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지수는 오르냐, 언제 내리냐라는 판단을 저는 삼성전자로 해요. 지수랑 삼성전자랑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겼냐면 요 날 이겼어요. 요 날. 3월 여기가 23일 목요일. 근데 요때 3월 23일 목요일을 보면 자 같은 구간인데 이때는 요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보시면 3월 초도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근데 같은 날
요 날은 3월 초를 어때요? 돌파했네요. 다 돌파했죠. 네. 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오, 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지수는 직전 고점을 전혀 돌파하지 못했는데 삼성전자는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는 갑니다. 아, 가겠구나 이때부터. 네. 그럼 내가 이제 뭘 사야 되지?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그 밑에 종목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도 되지만 지수보다 네. 강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이때 이후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죠. 아, 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살 거냐라는 고민할 때는 이제 시총 2위부터 3위, 4위 이렇게 계속 내려봐 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 LG화학도 지수를 계속 이겼던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요때도 여기서부터 보시면 네. 네. 2월 중순쯤에 코스피 지수는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근데 LG화학은 어때요? 아, 딱 돌파를 하네요. 했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 5인데 LG화학이 돌파를 했네?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 어디 사야 되지? 이제 시나리오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 박스가 있었네? 이 박스에서 분할 매수해야 되겠다. 그럼 사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계속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이 있었던 테마가 어디냐? 화학주, 뭐 2차 전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생각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가장 적게 올라요. 폭은. 왜냐하면 주식 중에 무거우니까. 네. 그러면 이 폭에 있는 섹터에 어떤 주식을 내가 골라서 살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수를 처음 이겼던 자리를 찾아내는 게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연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종목만 살려고 하시지. 이 종목도 1월쯤에 보면, 자, 1월쯤에 보면 지수를 이기는 자리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여기, 자, 이때 요 흐름이 보면 1월 달이 훨씬 덜 빠졌다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빠졌다가 다시 살짝 오는 부분도 네. 있네요. 훨씬 더 이게 폭이 엄청 덜 빠졌거든요. 이때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얘는 네. 안 빠지고 버텼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삼성 SDI가 좋은 주식이 되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점만 조금 잘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떤 종목이 섹터가 될 건지 주도주가 될 건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섹터를 이렇게 찾으면 그 다음에 종목을 찾아야 돼요. 어떤 종목을 할래? 제일 최근에 오늘 이제 매도를 했던 종목들로 비유를 하자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제일 최근에 또 다음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에서 이제 분명히 손바뀜이 일어날 거고 다음 섹터가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뭐였냐고 생각해 보니까 요때 보시면 3월 중순에 요렇게 3월 7일까지 올랐던 저점을 지수는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어때요? 3월 9일까지 올랐던 거를 바로 돌파했죠. 이렇게 안 빠졌죠. 그 밑으로. 맞나요? 그래서 이때쯤에 얘가 지수보다 훨씬 강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더 안 빠지고. 네, 더 안 빠지고. 그러면 셀트리온이 무슨 회사죠? 바이오주죠. 그럼 바이오주들 중에서 이때 가는 종목이 있었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거는 박셀바이오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요때였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보고 박셀바이오를 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요때 다 팔고 요때 다 팔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물론 오늘 상한가 한 걸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스윙으로 길게 보지는 못해서. 근데 그래도... 요 관점으로 한 거예요. 박셀바이오가 이때 이렇게 올랐구나,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박셀바이오랑 또 샀던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었거든요. 바이오주 섹터로 엄청 많이 들고 갔었어요. 근데 박셀바이오 이때 다 팔고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팔았던 게 그 카나리아 바이오. 얘도 요봉을 보고 요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보다 강해서 요런 식으로 매도를 했었어요. 이것도 요때 다 팔았어요. 요렇게 여기까지는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이오주들로 손바뀜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바이오주로만 한 60% 정도 포트를 계속 들고 있었고 오늘 거둔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제가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위까지 보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섹터들 중에서 힘이 제일 강한 녀석들,
그런 녀석들,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를 찾고 포트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뭔지, 이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네. 여기서 시장을 이겼던 종목이었어요. 아. 여기서 시장을 이겼던 종목이고 네. 보면 1월에 엄청 이렇게 그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1월에 안 빠집니다. 같은 1월인데 균일가 12월부터 다르네요. 12월부터 1월까지 빠지는데 네. 안 빠져요. 그리고 바로 회복을 해요. 먼저 시장보다 훨씬 빨리 회복을 해봅니다. 지수 회복치를. 네. 그래서 이 종목이 훨씬 더 강한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그러면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정도는 터져야 돼요. 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일단 섹터는 선정을 했는데 네.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거래대금이 할지. 최소 1,000억에서 2천억 정도는 터져야 돼요. 1,000억에서 거래대금이. 2,000억이요? 네. 네. 1,000억에서 2천억 정도는 터져야 되고 그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터진 종목들 중에 가장 재무제표가 훌륭한 종목이 대장이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아, 재무제표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템버거라든지 네. 뭐 10배 가는 종목들 템버거. 뭐 이런 와. 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제일 초반에 그런 차트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2천억이 터지고 뭐 1,500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 섹터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이렇게 10배씩 가고 5배씩 가고 2배씩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들도 전부 다 그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면 거래대금은 HTS에서 설정하기 되게 쉬워요. 그냥 네. 차트에 지표 추가해가지고 여기 거래대금이라고만 치면 네. 바로 나와요. 저기 바로 나오네요. 네, 어렵지가 않아요. 거래대금 설정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안 보고 거래대금을 보거든요. 아, 거래량보다 대금이 네. 거기서 움직이는 돈이 더 중요한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에코프로비엠도 처음 이 앞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2천억이 넘어요. 2천억이 넘으면서 시장을 이겨요. 2,000억.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셀바이오나 아까 이야기했던 거래대금이 터지죠. 2,000억이 넘네요. 네, 2천억이 넘죠. 2,500억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이 나오면 매수를 한다. 이게 되게 쉬운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들으면. 근데 이게 어떤 훈련을 안 해서 그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뭐 대장주 하세요. 뭐 제일 주도주 하세요. 뭐가 주도주인데? 뭐가 대장? 저도 옛날에 초보 때 네. 자꾸 대장주하고 주도주를 해래요. 10년 전에, 15년 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좋은 섹터를 하고 성장 섹터를 해라. 도대체 그게 뭔데? 다 오르고 나서 나도 이야기하겠다. 2차 전지 사라고. 맞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시작점이, 시발점이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를 고민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공부를 안 해요. 오르고 나서 남들이 방송에서 막 떠드니까 이제 늦게 내가 막 하니까 살까 말까 고민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명확한 기준이 이렇게 있다면 방금 다 설명드렸어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일단 먼저 찾고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보고 네. 그래서 그 섹터들을 내가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만 검색하면 나와요. 삼성전자가 뭐 하는 섹터인지. 그럼 그 섹터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관련주들이 쫙 떠요. 뭐 5종목, 10종목. 네. 그럼 그 종목들 중에서 1,000억에서 2,0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진 종목. 그리고 양봉이 쓴 종목. 이 종목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관심 종목 편입해놓고 내가 언제 살 건데. 그리고 손절은 언제 할 건데. 얼만큼 살 건데. 이것만 이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이걸 10번 했는데 9번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소액으로 하면 그 틀린 것도 결국엔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내가 10번 중에 5번 이상 맞추네? 그러면 원금을 2배 정도 올리는 거예요. 10번 중에 7번 이상 맞추네? 또 2배 정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게 100에서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 그게 무한정 반복이지만 거기 안에서도 배우시는 게 너무 많은 거네요. 맞아요. 그걸 해야지만이 나중에 1억도 굴리고 10억도 굴리고 20억도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아무 자기 시나리오 없이 자기 기준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뭔가 선택하려고 하고 조언만 들으려고 하니까 작은 돈도 못 들어가고 큰 돈도 못 들어가고 연습도 안 되고 벌어봐야 얼마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조금 올라도 이거 맞아요.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팔고 내려가면 이것도 더 내려가면 어쩌지 팔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내가 다 차트 한 번 더 볼게요. 예를 들어 박셀바이오를 제가 살려고 했던 기준은 이날 제가 이걸 보고 사야 되겠다. 어디서 살래 했을 때 한 이런 정도
사이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3선을 대기 중요시 여기거든요. 2번 사고 마지막 선에선 손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여기 안에 구간에서 사고 여기 최저가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딱 그 시나리오를 짜요. 그래서 사실 요 날 바로 한번 수익이 나왔고 또 사가지고 두고 있다가 이렇게 팔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매매를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매매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포트에 20만 원씩 들어가야지. 그럼 20만 원을 10만 원, 10만 원 나눠서 바이오 포트 하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전기차 포트가 나오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 포트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이 종목들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도 이것도 명백했거든요. 네. 그 시장을 이기는 시점이 딱 요때. 1월 26일. 1월 26일에 좀 뭐가 많았네요. 네. 네. 그래서 1월 26일 날 시장이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네. 못 넘었는데 얘는 돌파를 했죠. 네. 그죠? 돌파를 하고 훨씬 더 많이 여기까지 돌파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이때는 많이 못 갔었는데. 네. 그래서 얘가 지수보다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얘는 어디서 살 건데? 그렇게 해서 또 선을 이렇게 포트를 해놓고 선을 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샀을 거라서 아마 못 사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샀을 거예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못 샀으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내게 아니구나. 다른 거 사면 되는 거구나. 네, 한 달에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두세 종목씩은 항상 나와요.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안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만 찾고 또 안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시간 내서 1시간씩이라도 저처럼 이렇게 찾아보고 좋은 섹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관련주들 아까처럼 찾고 그 종목들 내가 어디 살 건지 시나리오 선꿔 놓고 네. 직장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MTS나 HTS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충분히 직장인들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10년 이상 계속 찾았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어떤 환경에서도 찾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한두 달만 꾸준히 하면 저만큼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네네. 지금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처럼 네, 맞아요. 이걸 계속해서 주말 동안에 연습을 해보고 맞아요. 그걸 다시 주일 동안에 맞아요. 다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주중에. 주중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선을 꺼놓으면 내 매수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수가 안에서 그냥 자동 주식 주문을 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매수되면 손절가 걸어놓고 수익가 걸어놓고 그냥 또 쉬면 돼요. 그 이유는 볼 필요가 없어요. 주말에만 딱 고생하고 평일에는 그냥 또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고 네. 본인 준비하고 본인 브랜딩하고 이런 데 시간을 더 쓰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주도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네. 있다면 바이오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주가 돌아가면서 계속 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이 중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2천억에서 2천억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네. 지수를 이겼거나 네. 처음 양봉이 뜬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양봉 뜰 때 막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양봉 네. 뜨는 거 확인하고 지수를 이긴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왔을 때 사면 되거든요. 항상 눌림이 그래도 나오는 건데. 네, 거의 나와요. 이때도 보면 네. 이 종목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냥 여기서 안 사더라도 이렇게 눌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면은 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사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양봉이 길게 나오면 조급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근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수를 확연하게 이겼던 종목이래가지고 네. 이 종목도 14위죠 시총. 근데 요때거든요. 네. 요때 앞에 돌파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벌써 돌파를 빡 해버렸죠. 그러면 네. 돌파했네? 거래대금도 엄청 높네? 네, 엄청 높네? 그러면 이걸 사야지 어디서? 여기 박스에서 이렇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사야 되겠다 하고 한번 딱 체결이 되고 그냥 매도 주문 이런 데다 걸어놓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손절은 여기 밑에 여기 네. 최저가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그럼 끝!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딴 거 다 끊고 차트만 딱 보고 내가 내 기준에 다른 걸 자꾸 보게 되니까 이것도 동하고 저것도 동하고 저것도 갈 것 같고 이것도 갈 것 같고 자기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기 공부가 될 때까지는 귀 닫고 눈 막고 내 기준 세우고 매매를 해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거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대로 했는데 안 되면은 그때 접으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막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이러니까 기준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시장을 이제 이기는 섹터까지 다 찾아갖고 했는데 네.
상태가 좀 좋은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재무제표로 그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좀 저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크게 보는 게 시총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여기 안에서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죠. 네, 여기 네. 안에서는 크게 뭐 재무제표를 크게 저는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 바이오주들 다 사실 재무제표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이제 시총. 왜냐면 시총이 크면 쉽게 망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0억 미만, 뭐 500억 미만은 잘 안 해요. 거의 매매를 안 하고, 뭐 동전주 안 하고, 뭐 네. NA 안 하고. 그리고 천년 만년 들고 가는 사람은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할 수 있게끔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요, 종목들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수는 있을지언정.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주식을. 네. 쉬면 돼요. 그러면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리밸런싱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복리로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포트를 20% 정도 채우고 20%가 계속 수익이 한 포트씩 나온다 하면 매달 20% 수익에서 뭐 10%를 먹으면 원금 대비 뭐 한 5%, 뭐 3% 이 정도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복리가 되거든요. 매달. 그래서 엄청 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포트를 운영을 하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이 방법은 아주 많은 돈을 주고도 그 누구도 잘 못 가르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받고 강의를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의 강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근데 이제 이 강의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쉽게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행을 잘 안 하세요. 가르쳐 준 것까지만 딱 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잘 안 이어나가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것까지만 딱 하고 그걸 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생각이 떠오를 건데 한두 달 하다가 뭐 안 나오면 안 하고 한두 달 한 달 정도 하다가 뭐 안 되니까 안 하고 최소한 1년은 하면 네, 되면 1년 정도 하면 되면 저도 정되고 네, 맞아요. 3개월만 하면 돼요. 1년 3개월 필요 없어요. 3개월만. 네, 왜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식을 단기적으로 포트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3개월 동안 수익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수는 아주 높은 확률로 3개월 연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면 한 달 동안 하락이 하면 한 달 반 동안 상승이 나오고 또 한 달 반 동안 하락이 나오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다음 달은 또 상승장이 나오고 또 한 달 동안 박스가 만들어지고 다음 달은 또 하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3개월 연속 동안 상승하거나 박스만 치거나 하락만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이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사이드로 상승하는 장을 제외하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연속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도 한 달 동안 빠지고 한 달 동안 보합하고 한 달 동안 상승하고 또 한 달 동안 빠지고 오르고 그쵸? 또 빠지죠. 빠지고 오르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때 더 많이 벌고 이때 덜 잃고 이때 더 많이 벌고 이때 덜 잃고 이때 더 많이 벌고 이때 덜 잃고 그리고 더 많이 벌고 덜 잃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매매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쉬는 것도 투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주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3개월을 꾸준히만 딱 해보고 안 되면은 진짜 동공채 찾아와가지고 대표님 저 진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3개월 진짜 해보고. 근데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리고 3개월 해봤던 사람들은 되게 잘해요.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또 이걸로 공부가 엄청 많이 돼서 매주 그 주간에 한 주 동안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찾아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이렇게 다 돌려보면은 성적이 엄청 좋아요. 하락장에서도 성적이 엄청 좋습니다.